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드림액트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민족 최대 전통문화축제 설 퍼레이드 우리설 대잔치가 오는 2월 9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펼쳐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세브링의 선 트러스트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한국 세관이 해외 직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는 22일 주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7월 1일까지 시간당 10달러, 2020년에 11달러, 2021년엔 12달러, 2022년에 13달러, 2023년에 14달러, 그리고 2024년에 15달러가 됩니다. 현재 시간당 8달러 85센트가 내년 초까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1달러로 오르는 셈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 노동위원회, 상원 예산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음 달에 머피 주지사는 새로운 최저임금 법안을 서명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경제 상태가 썩 좋지 않은 현실에서 한인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급여와 함께 비용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어려운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한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근로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외국인들을 대거 고용하는 한인 기업인들에게는 고용 비용의 과중으로 인원 감축 내지는 적자 운영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도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림액트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주 상원은 23일 찬성 40, 반대 20표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해왔던 드림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하원에서 통과돼 왔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거부됐었습니다. 올해는 주 상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법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최소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재학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서류 미비 학생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TAP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드림 액트 예산은 2,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드림 액트가 표결에 붙여진 이날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드림 액트 제정과 함께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2020년 센서스 기금 4천만 달러 배정 등을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신분 때문에 좌절했던 저소득층 이민자 학생들이 주정부 학비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면서 학생들을 둔 한인 가정의 가계 부담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한민족 최대 전통문화축제 설 퍼레이드 우리설 대잔치가 오는 2월 9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오색 꽃차는 6대가 참가합니다.
또한 뉴욕 평화농악단과 한국전통민요협회, 뉴욕 한인봉사센터 국악팀 등이 참여하는 국악공연과 태권도 시범, K-팝 댄스 등 화려한 볼거리가 퍼레이드 도중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와 아름다운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3세 학생들이 참석해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퍼레이드는 2월 9일 오전 11시 퀸즈 유니온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교차점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따라 메인 스트리트를 경유한 뒤 39 애비뉴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올해 퍼레이드는 한인단체가 선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세브링의 선 트러스트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출동한 특수기동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한 청년이 세브링 시내에 있는 선트러스트 은행에 걸어 들어와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링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남쪽에서 약 9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출동한 경찰 특수기동대는 특수 차량을 은행 안으로 밀어붙이면서 21살의 범인 자펀 제이버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We're sorry to learn that we have at least 5 victims, people who were senselessly murdered as a result of his act in this bank. 제이버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에서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버는 주내 한 교도소에서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달간 수습 교도관으로 근무했으며 별도로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상 기록과 이웃의 증언을 종합하면 제이버는 지난해 가을 인디애나주 플리머스에서 세브링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사해 조립식 주택에 살았습니다. 제이버의 옆집에 사는 한 이웃은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한밤중에 비디오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이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추진 방침의 주된 근거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셧다운 등 미 정가의 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최근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와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미국인 34%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는 전달 지지율 42%에 비해 더 낮아졌고 집권 2년 내 최저치에 근접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를 옥죄는 무역전쟁, 또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내 트럼프 타워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폭로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많은 미국인은 셧다운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던 하원 군사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주로 미 국방부와 미군 등을 관리 감독하고 군사 전략과 군대 배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내 소위원회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군사위원회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군사위원회 배정을 강하게 희망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군사위원회에 소속되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 의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의정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안보 외교 분야 전문가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한국 세관이 해외 직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소식 김일강 기자입니다. 설 명절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세관이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설 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현장 점검으로 수입 통관 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보낼 경우 단순히 화장품이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스킨 로션, 기능성 등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직구, 선물용 특성 물품도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나 특성 물품의 가격이 미국의 경우 $200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아닌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한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가 아닌 $150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한편 과세 물품을 면세 금액으로 반복, 분할 반입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입항, 발송국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야권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면서 현지 정국이 극도의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 외교관들을 향해 72시간 내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우파 야권과 지지자 수만 명은 이날 오전 수도 카라카스에서 국기를 흔들고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이날은 1958년 베네수엘라에서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독재 정권이 대중봉기로 무너진 날로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퇴진 위기에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정권 퇴진 운동에 선봉에 선 인물은 올해 35살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으로 그는 이날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하고 시위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집회에 앞서 올린 트윗에서도 전 세계의 눈이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오늘 거리에서 다시 태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 밖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번 반정부 시위가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따른 대통령으로서 제국주의 미국 정부와 정치 외교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며 미 외교관들을 향해 72시간 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며 다른 서방 국가들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요양병원에서 10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충격적 사건의 장본인은 병원 내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DNA였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병원 직원들의 DNA를 확보했던 게 주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태어난 아기는 현재 피해자 가족들이 돌보는 가운데 가족들은 딸에 대한 성적인 학대와 병원의 태만한 관리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017년 맨하튼 거리에서 흑인 남성 티모시 케이먼을 칼로 찔러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잭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티모시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잭슨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30살의 육군 베테랑인 잭슨은 볼티모어 지역에 살던 2017년 3월 20일 뉴욕으로와 맨하튼 서부 36번가 근처에서 만난 티모시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뉘우치는 기색 없이 내 범행은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열립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에 있는 치즈 회사의 재료 혼합기에서 한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패터슨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올림픽 드라이브 선상에 있는 ICCO 치즈 회사에서 이 회사 직원인 41살의 에드윈 누네즈가 재료 혼합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네즈가 재료 혼합 작업을 하다 손등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미드타운에서 우버 운전사를 상대로 기괴한 공격을 자행한 자전거 운전자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우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자전거 자물쇠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교통량이 줄어드는 사이 피해 차량을 쫓아가 그의 자물쇠를 사용하여 자동차 앞유리를 부수고 뒤쪽 창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맨하튼 40번가에서 피해 차량 위에 올라타서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은 다치지 않았고 운전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독감 백신 접종 비율이 타 인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번 겨울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또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인종별 독감 및 폐렴 구군 백신 접종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인 10명 중 6명만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이 시 공익옹후관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베이사이드 지역을 대표하는 벨론 의원은 론김은 나와 함께 수년간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학교 개선 및 치안 강화와 소규모 업체 지원에 힘써왔다며 론은 공익옹호관직을 통해 퀸즈의 가정과 중산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공복이라고 말하고 뉴욕시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김 의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며 카드 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새해 들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이 같은 사기가 다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 지역 경찰들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 카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제 외에 시큐리티 코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전화를 포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고 카드 뒤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의 은풍중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8명이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미 동부 예천향후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기간 학생들은 12박 13일 동안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뉴욕시 공립학교 참관 수업, 워싱턴 DC 및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욕 한인 상조회에서 백광수 신임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12대 회장이 되셨잖아요. 네. 네, 이 취임 소감을 시청자분들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또 상조 이사로서 또 네. 부회장으로서 또 사회 활동했던 것들이 이사님들 보기에 또 회원들이 보기에 괜찮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회장을 맡아달라. 전원이 이렇게 해주셔서 네. 기쁜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보겠다 하는 네. 그 들뜬 마음이 있어서 맡게 됐습니다. 네, 한 예. 3년간이죠? 예. 네, 이 노인 상조회가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인 상조회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상조회입니다. 네. 한 1966년도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23년 전에 그때 이명빈 초대 회장님이나 이런 뜻 있는 분들이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네. 뜻으로 막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네. 때 조금씩 네. 내서 했던 것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불도 드리고 3,000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23년이 되고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한 만여 명이 그 회원이 네. 되어가지고 한 2,500여
회원이 네. 그동안에 돌아가셨고 네. 또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3,100만여 불을 현재 지금 지불이 됐고 네. 현재 지금 생존해서 우리 회원들 계신 분이 한 7,000명 되는데 네. 매 돌아가신 분보다 들어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자산으로는 부동자산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100여만 불 네. 10년 전에 구입했던 게 이제 다 지불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유동자산 네. 정기예금 이식해 놓은 거 한 60여만 불, 네. 또 지금 회전자금이 네. 한 50만 불, 그래가지고 지금 200여만 불이 네. 우리 자산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이민사회 초창기 시대에 이거를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이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 상조회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좀 후라싱에 우리 사무실이 있고 미국 전역 어디에 계시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60 이상 된 자들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60 이상의 예, 이상의 어르신들만 네. 예, 모집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시니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불체자도 우리가 가입을 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장을 못 해주고 있고 네. 또 그래서 우리라도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네. 뜻으로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저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서 가입했다가 또 자기 사정상 타주로 이주를 한다든지 네. 또 한국에를 가셔도 계속 회원으로서 자격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가 오면은 우리가 확인해서 그대로 네. 어디가 계시든 네. 보내드리고 네. 또 아울러서 화원도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네네. 네. 이게 가입 연령은 아까 60세 이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게 납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있습니다. 금액이 네. 예, 금액은 얼마 정도? 그래서 이제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7천여 명 우리 회원이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입을 62세부터 받되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혜택을 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프신 분이 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네. 오시면 안 되죠. 네, 몇 년간 납입을 해야 그래서 하는 거죠? 1년은 안 드리고 네. 그다음에 20%, 20%, 40%, 60%, 80%에서 만 4년이 지나면 네. 15,000불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면 이제 4,000불, 6,000불, 8,000불 이렇게 드리다가 네. 5년대가 되면은 이제 15,000불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달에 15,000불을 받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네. 또 뭐 4,000불을 받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19,000불이 되겠죠. 네. 그걸 7,000명으로 나눕니다. 7,000여 명 우리 회원수로. 그러면 이불 한 몇십 센트가 이제 되죠. 네. 내신 돈이. 네. 근데 돈을 받아서 드리려면 늦기 때문에 네. 우리 아까 말한 그 이동자금으로 먼저 드리고 네. 그걸 이제 회원들한테 네. 예, 이제 각출하는 알려줘가지고 식으로? 각출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걸 우리가 또 기금으로 또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고요. 몇 년간 납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살아 계신 동안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동안에 보니까 우리가 100세 넘으신 분도 6분이나 계시고 네. 또 98세 뭐 그 무렵 때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은 현재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현재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7,000불 정도 이렇게 내신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15,000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혜택이 좋고 또 한 지금 평상시에 보면 10년이나 11년 이렇게 부집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또 한 2,700불, 3,000불 그 정도 내고도 15,000불을 받아가신 분도 있고 네. 그 안에 혹시 돌아가시면 8,000불 더 받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금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정액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 단위로 내는 거예요? 매월 매월?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몇 번에 누구가 언제 가입하셔서 얼마 내신 분이 돌아가셨고 해서 누구 돌아가셨는데 이거 합계 내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이 몇 명이어서 얼마로 내주세요 네. 하고 우리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는데 하나의 일불도 차질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2부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뉴욕 상조 한인회에서 배광수 신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